요즘 챗 GPT 같은 AI 정말 많이 쓰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화면 뒤에 있는 진짜 물리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AI 붐의 진짜 핵심,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엔진에 대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무한해 보이는 디지털 세상, 그 엄청난 AI를 돌리려면 도대체 얼마나 거대한 하드웨어가 필요할까요?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물리적 비용과 인프라가 드는 일이거든요. 과연 그 정체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다룰 핵심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I와 전력망 슈퍼사이클, 두 번째는 미국의 천문학적 인프라 투자, 세 번째 해상풍력과 에너지 전환, 네 번째 매출 2조 원을 돌파한 일진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초고압 기술입니다.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AI와 전력망 슈퍼사이클입니다. 여기서 폭발하는 전력 수요의 진짜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충격적인데요. 미국의 송전선이나 변압기 중 무려 70%가 지은 지 40년이 넘은 아주 낡은 설비들입니다. 정전이 자주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새로 필요한 전력망은 어떨까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말 그대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게다가 여기저기 흩어진 신재생 에너지까지 끌어와야 하니까 엄청난 용량이 필요합니다. 이 낡아빠진 현실과 폭발하는 수요의 엄청난 격차, 이게 바로 전력망 슈퍼사이클의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두 번째, 미국의 천문학적 인프라 투자입니다.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려고 거대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시죠. 여기서 미국 정부가 쏟아붓는 액수를 한번 보세요. IIJ,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에 총 1조 2천억 달러가 들어가는데 이 중에 154억 5천만 달러가 노후 전력망 고치고 청정 전력망 까는데 바로 투입됩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아시죠? 여기에도 3,690억 달러가 에너지 안보랑 기후변화 대응에 배정됐어요. 이건 뭐 정치적인 이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글로벌 그린 에너지나 전력 인프라를 확 밀어주는 순수하고 거대한 경제적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북미 전력 시장을 보면 발전, 송전, 배전, 그리고 소매까지 캐나다의 공영 기업들이나 미국의 민간 전력 기업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어마어마한 투자금들이 어느 한 곳에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밸류체인 전체에 막힌 혈관을 뻥 뚫고 새로운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해상풍력과 에너지 전환입니다. 이제 글로벌 시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럽을 볼까요? 유럽연합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확 낮추려고 RPowerEU라는 거대한 플랜을 가동하고 있어요. 2027년까지 무려 2,100억 유로를 쏟아붓습니다. 이 중에서 ESS 같은 전력망 인프라 강화에 290억 유로가 들어가고요. 재생에너지 확충에도 막대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버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쓰려면 결국 그 에너지를 실어 나를 새로운 길, 즉 전력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유럽이 진짜 공들이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해상풍력입니다. 수치를 보면 2022년에 14기가와트였던 글로벌 설치 용량이 2040년에는 110기가와트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리 전기를 많이 만들어도 그걸 육지까지 끌고 올 해저성전 케이블이나 초고압 변압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결국 에너지 전환이라는 건 전력기기 수요 폭발을 무조건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아, 중동 상황도 빼놓을 수 없죠. 여기도 국영 전력 기업들이 막강한 오일머니를 쥐고 사우디의 네움시티 같은 어마어마한 메가 프로젝트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도시에 불을 켜고 스마트 시스템을 돌리려면 진짜 엄청난 전력망이 깔려야 하거든요. 북미, 유럽, 그리고 중동까지. 말 그대로 전 세계가 전력 인프라를 확보하려고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좁혀서 한국의 한 기업 이야기를 해보죠. 네 번째, 매출 2조 원을 돌파한 일진전기입니다.
2조 4,406억 원.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일진전기가 이 글로벌 슈퍼사이클을 타고 최근 달성한 기록적인 매출입니다. 거시적인 전 세계 트렌드가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에 얼마나 거대한 성과로 폭발하는지 이 숫자 하나가 아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 성장의 디테일을 좀 뜯어보면 더 재밌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이 30% 올랐는데 진짜 놀라운 건 영업이익이에요. 무려 91%나 수직 상승해서 1,512억 원을 찍었습니다. 사실 이 전력기기 시장이 오랫동안 글로벌 빅3 대기업들이 꽉 잡고 있던 독식하던 무대였거든요. 그런데 일진전기가 고수익 중심의 수주 전략으로 이 독점 구조의 균열을 내면서 톱플레이어로 당당히 과시를 챙기고 있는 겁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968년에 한전에 전봇대 부품 납품하면서 참 소박하게 시작했던 회사거든요. 그러다가 2010년대에 선제적으로 북미랑 유럽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최근에 이 전력 수요 폭발 타이밍에 맞춰서 홍성 공장에 680억 원을 과감하게 투자해 생산 능력을 쫙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뚝심 있는 준비가 결국 미국 500kV 초고압 변압기 그리고 영국 데이터 센터 수주라는 대박으로 이어진 거죠. 완전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나요? 마지막 5번째, 미래를 위한 초고압 기술입니다. 이 성공을 가능하게 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죠. 초고압 변압기. 이게 뭐냐면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아주 먼 곳까지 보낼 때 중간에 전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전압을 극도로 높여주는 필수 하드웨어입니다. 자, 이게 왜 지금 세상에서 제일 귀한 장비가 됐을까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먹어치우는 하마거든요. 이 하마한테 밥을 제때 주려면 500kV급의 거대한 초고압 변압기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정말 평범하고 좀 지루해 보이던 산업 장비가 지금 AI 시대를 떠받치는 가장 크리티컬한 하드웨어가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진전기가 글로벌 무대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느냐. 진입장벽이 진짜 높다는 미국의 심장부, 캘리포니아에 핵심 500kV 초고압 변압기를 꽂아 넣었고요. 영국에는 조건 까다롭기로 소문난 데이터 센터용 변압기를 수출했습니다. 거기다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가스 절연 개폐 장치 프로젝트를 따냈죠.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중동 할 것 없이 그냥 기술력 하나로 전 세계 러블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략은 뭘까요? 3단계로 딱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 송전 손실을 완전히 최소화하는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의 끝판왕 500kV급 HVDC 직류 송전 기술 개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둘째, 계속 밀려드는 주문을 다 소화해야 하니까 홍성 공장을 한계치까지 확장 중이고요. 셋째, 이걸 바탕으로 2027년까지 든든하게 고수익 주문을 꽉 잡아둔 상태입니다. 이 거대한 슈퍼사이클 파도 위에서 아주 치밀하고 안정적으로 항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AI가 이렇게 계속 진화하는 한 어쩌면 이 글로벌 전력망 슈퍼사이클은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우리가 매일 너무나 편하게 쓰는 챗 GPT, 그 뒤에는 40년 된 낡은 전선을 파내고 최첨단 초고압 변압기를 심는 엄청나게 치열한 물리적 교체 작업이 숨어 있습니다. 수천억 달러를 굴리는 강대국들,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기업들의 눈부신 비상. 이 모든 게 결국 이 거대한 엔진을 돌리기 위한 거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엔진이 앞으로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여러분도 꼭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